이제 기타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디딤돌 대출이란 거예요. 그 디딤돌 대출이란 게 이제 정책적으로 조금 돈이 조금 부족하신 분들한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면은 신청 대상은 성년의 세대주, 그다음 뭐 12점수 350점 이상,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원 이하, 그다음에 대출 요건은 5억원까지 해주고, 신혼 이자녀 이상 다가구는 6억, 5억이죠 보통. 그 다음에 무주택이어야 되고 연소득 6천만원 이하, LTV 70%, DTI 60%인데 상품 구조 대출 한도는 최대 2억 5천, 생애 최초는 3억이에요. 신혼 이자녀 이상은 4억이고, 대출 만기가 10년, 15년, 20년, 30년이 있는데, 이 보시면 거치 기간이 1년이 있어요. 이건 1년 동안 이자만 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30년으로 하면은 최대한 길게 해서 돈을 조금 낼 수 있고, 또 체증식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하시면은 이 돈을 내는 구조가 원금과 이자를 해가지고 뒤로 갈수록 많이 내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초반에 이 부담이 적어요. 그래서 만약에 3억을 빌린다고 하면은 초반에 한 40 얼마 정도 이자가 나와요. 한 달에. 그 다음에 뒤로 갈수록 더 나오죠. 뭐 50 얼마에서부터 쭉 올라왔고 맨 끝에는 140만원인가 나오던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요 디딤돌 대출을 지금 혹시 무주택자시면은 쓰셔라. 그러면 5억 이하 아파트를 찾아야겠죠. 근데 이게 좋은 게 금리가 2.15에서 3.00인데요. 여기서 우대가 계속 붙어요. 그래서 최저로 받으면 1.6%까지 받을 수가 있거든요. 보통 여기저기 하면 한 1.8% 정도 받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5억원 이하의 대출 한도가 2억 5천인데 생초는 3억. 네. 보통 이걸 쓰시는 분들 이제 3억원 이하를 이제 하실 테니까 5억원 이하에서 3억원까지 빌리시면 된다. 그래서 요 디딤돌 대출을 제가 갖다 놨고 쓰시라고. 그 다음에 특례 보금자리론이라는 게 있어요. 요게 지금 올해 1월에 나와갖고 제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 줄 거다. 그래서 한 6억에서 9억짜리 물건을 찾으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금리가 좀 높죠. 특례 보금자리론, 아니, 저기 보금자리론이고, 여기 특례 보금자리론인데 지금 4.25 정도예요. 우대형이 4.15고, 근데 지금 주담대가 아까 말씀드린 게 4.6 정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요게 당시에 나왔을 땐 주담대가 5.5 정도여가지고 요게 되게 메리트가 많았는데, 여기 측면에서는 지금 메리트가 부족한데, 중요한 게 이게 DSR을 안 봐요. 그래서 이게 좋은 거고, 9억원 이하, 그 다음에 대출한도 5억원, 여기 LTV 70%, 생애 최초 80%, 그 다음 DTI 60%, 생애 최초 60% 이렇거든요. 그래서 요 특례보금자리를 쓰면 좋고, 디딤돌 플러스, 이걸로 쓰자. 디딤돌 플러스 특례보금자리를 동시에 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 3억까지는 디딤돌 받고, 본인의 이제 DTI 60% 한도 내에서 특례 보금자리론을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DTI만 되면은 뭐 한 3억 5천까지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3억 6천 정도? 3억 5천에서 6천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고, 근데 요게 조금 문제가, 디딤돌 대출 같은 경우는 받고 나서 요걸 샀다고 치면은 그 다음에 만약에 B를 또 사도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다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섞으면은 요걸 사게 되면은 요거를 처분해야 돼요. 조건은 두 가지인데, B를 처분하던가 특보를 상환하던가. 그럼 만약에
이게 그럼 이제 만약에 걸렸어요. 내가 새로운 주택을 샀다고 걸리면 이 만약에 대출일이 오늘 며칠에 7월 23일이라고 치면은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택이 늘어났다? 내가 특례보금자리론을 써서 주택이 있는데 B주택을 샀다? 그러면은 1년에 한 번씩 체크를 해갖고 6개월 내로 B를 팔던가 특보를 상환하던가 둘 중 하나여야 됩니다. 근데 분양권은 3년입니다. 3년 내로 팔아야 되고, 이거 만약에 둘 다 안 해 이러면은 복잡해지는 건데요. 이게 지금 강제 상환되고 그 다음에 보금자리론을 3년간 못 씁니다. 근데 다른 대출로 대환은 돼요. 대환은 되는데 또 사업자 대출은 대환이 안 돼요. 근데 이건 지금 DSR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근데 다른 대출로 상환하려면 다른 대출은 DSR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환이 안 된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추가 주택을 구입하실 분은 그냥 디딤돌 대출만 쓰시라. 네, 이게 간편합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냥 이걸 제가 또 표로 만든 게 있는데요. 여기다 지금 표시를 해놨어요. 요건 이제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투자해야 되냐. 지금 시대는 아니고 그 젊은 분들이 하는 방법인데, 이거 제가 텔레그램 그 방에서 3개월 정도 전부터 말씀드린 건데요. 보통 우리가 갭 투자라고 하면은 전세를 끼고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쓰면은 매매를 하는데 이 월세를 끼고 매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요 이자로 요 월세를 퉁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지금 아직도 전세를 맞추기가 좀 힘든 상황인 데들이 있거든요. 좀 전세가 좀 빠지긴 한데 월세가 더 잘 나가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월세로 맞추면 조금 더 맞추기가 편하고, 그 다음에 이 월세, 그러니까 대출을 받는 금액보다 이 월세를 받는 금액이 더 커져요. 그래가지고 좀 돈이 남습니다. 이렇게 하면. 그래서 이 방식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요새 참고로 요새 저게 뭐 삼본이나 뭐 일산이나 뭐 수원이나 구도심이죠. 뭐 평촌이나 뭐 중동이나 이런 데서 많이들 하는 방법입니다. 특례 보금자리론의 이용.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무주택자만 되겠죠, 지금.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저런 방법으로 하죠. 왜냐면 초투가 최대한 적게 들어가야 되니까 지금 돈이 없잖아요. 젊으신 분들이 돈이 별로 없으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걸 보시면은 매매가가 5억 5천이고 전세가가 3억이면은 이 갭이 2억 5천이잖아요. 이거 좀 키울까? 이게 이렇게 되는데 매매가가 5억 5천이고 뭐 전세가가 3억이면은 2억 5천이 필요한 건데, 요거를 특례 보금자리론을 쓰면은 이게 60%까지 해갖고 3억 2천이 나와요. 근데 3억 2천 넣고 보증금 1000에 130을 받으면은 내가 초투 들어가는 거는 당연히 2억 2천이 들어가죠. 3억 2천을 받으니까 3억 2천에다가 1000 더하고 5억 5천에서 빼면 2억 2천이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내가 21만원이 남습니다. 그러면 2억 2천 넣고 21만원 받을래? 아니면 2억 5천 넣고 갭 투자할래? 그러면은 3천이 줄고 21만원이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연히 이 특례 보금자리론을 사용하는 게 이득인 거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뭐 여기 제가 월세 입력이라고 써놨는데 이 월세를 입력 안 했을 때도 이 전월세 전환율로 요거를 이제 제가 바꾸면 133만원이 나오거든요. 근데 왜 이 폭이 나오냐면은 이 전월세 전환율은 지금 5.5%, 전세를 월세로 전환했을 때 지금 5.5%가 나오고 이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4.1%가 나오기 때문에 이 차이만큼 저 월 현금 흐름이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라 요거를 이제 쓰셔서 하라고 제가 많이 말씀드리고 있고 뭐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이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정책기금 요건데요. 우리가 그 이제 사회 초년생들이나 그 무주택자 형님들은 보통 쓰시는 게 그 전세로 사실 때 버팀목 대출이라는 걸 쓰세요. 매매는 디딤돌 쓰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거를 두 개를 썼을 때 이 가격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제가 표시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전세보다 월세가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말씀드리면 지금 전세 만약에 1억이면은 410만원 내고요. 월세로 사면은 한 550만원 냅니다. 경기도 아파트 기준으로. 그러니까 전세가 더 싸니까 전세로 이제 가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요걸 한번 또 보시면은 이렇게 또 키우고 보면 이 버팀목 금리가 지금 한 1.8%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 보시면 전세금이 4억 5천이고 전세 보증금이 요게 디딤돌 대출이 2억까지 나와요. 그래서 전세 보증금을 2억 5천으로 하면은 80% 하면 2억까지 나오거든요. 그럼 4억 5천에서 2억 5천 빼면 월세 차액이 2억이잖아요. 여기다가 0.05를 곱한 거예요. 그러니까 1000에 지금 한 50 하니까 그러면 월세를 83만원 내고 이자는 1.8%로 계산한 거죠. 요 버팀목 대출로. 그럼 내가 한 달에 내는 돈이 113만원이에요. 그리고 필요한 돈은 전세 보증금이 2억 5천이고 그 다음에 버팀목 대출은 2억 했으니까 내 필요한 돈은 이제 5천이 나옵니다. 왜냐면 전세 보증금에서 빼야 되니까 버팀목 대출을. 그래서 내 돈은 5천 들어가고 한 달에 113만원 내면 한 달 임대 금리가 이제 3%가 나오는데 깐말로 5천에 113만원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거 좀 써놓으면은 버팀목 대출을 받으면은 5천에 113 이걸 써놓고 이제 내가 디딤돌을 대출을 받아가지고 아파트를 사면은 어떻게 되냐. 이건 좀 간단한데 매매가가 4억 5천이 아까랑 똑같게 디딤돌 대출 2% 넣고 대출 3억을 받아요. 필요한 돈이 1억 5천이에요. 그 원금 이자를 같이 냈을 때 이게 100인데 보시면은 자 디딤돌을 쓰면 1억 5천에 하나 더 썼다. 이게 100인데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맨 처음은 40 얼마예요? 47만원인가? 내고 이게 30년이니까 360번째는 150 내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초반에 돈이 1억이 더 있으면은 무조건 사는 게 이득이다. 근데 이게 매매가를 계속 낮추잖아요. 그럼 요 폭이 점점 줄어들겠죠. 근데 여기 100만원 내는 거에는 원금이랑 이자가 같이 포함되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이자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무주택자다. 그러면은 지금 방법이 요 디딤돌 대출을 쓰셔가지고 매입을 하시는 게 낫다. 5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이 방법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청약인데, 청약은 사실 지금 서울은 너무 불장이라 조금 힘들고, 제가 볼 때는 이거 추첨제가 있긴 한데 이거 약간 로또 같은 거라서 그렇고요. 경기도는 지금 외곽은 확률이 있다. 둘 중 하나를 해야 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이 방식이 조금 더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뭐 그렇게 보고 있고, 이게 지금 전세 가격이 오른다고 하면은 제 말대로 지금 작년 11월부터 제 말대로 어느 정도 돼가고 있는데요. 뭐 자랑하고 싶은 생각 1도 없고 자랑하는 스타일도 아닙니다. 근데 이게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금 7월이니까 이제 12월, 1월 막 이렇게 되면은 이게 더 올라갈 확률이 높아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디딤돌 대출, 그 다음에 디딤돌 대출 특례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